안녕하세요. 저는 AI로 배우는 영어 라이팅 강의를 진행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임수빈입니다. AI 영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여러 학습자분들과 이번 강의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AI 학습, 특히 영어 라이팅 학습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생성 AI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AI를 활용한 영어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휘나 문법 등 영어학습의 기초가 되는 영역으로부터 리딩, 리스닝 등 언어 입력의 영역, 그리고 라이팅, 스피킹 등 언어 출력의 영역까지 AI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의 기회와 피드백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활용 영어학습법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AI의 기술을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편의성에 의존해서 오히려 학습 동기가 떨어진다든지 AI가 생성한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영어학습에 효과적으로, 윤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로 배우는 영어, 즉 학습 목적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학습 기회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학습 목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영어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어 라이팅을 중심으로 AI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스스로 AI를 자신의 목적과 필요와 상황에 맞게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자기주도적인 영어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AI 영어 학습의 why, what, how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AI 영어 학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해야 하겠고, 구체적으로 영어 라이팅을 위해서는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AI의 기능들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AI의 기능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학습 과정과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AI 영어학습의 Why, What, How의 흐름에 맞추어서 총 4강의 강의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1강에서는 AI 시대의 영어학습이라는 주제로 AI 영어학습의 장점과 또 차별점, 그리고 생성 AI 기본 사용법, 그리고 AI 영어학습의 주의점 등을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2강과 3강에서는 구체적으로 AI의 명령어를 사용하는 법과 또 영어 라이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AI의 기능들을 예시들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4강에서는 AI 자기주도 영어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다양한 영작 유형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영어 일기 쓰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또 실제로 맞춤형 영어 학습 자료를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려서 자기주도적인 나를 위한 영어 학습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1강 AI 시대의 영어 학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영어 학습의 장점과 또 AI 영어 학습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성 AI의 영작 관련 기능들, 기본적인 사용법, 그리고 영어 학습의 주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AI 영어 학습 왜 좋은가? 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측면에서 AI 활용 영어학습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어학습에서 스피킹, 라이팅 등 이런 아웃풋 교육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AI를 활용한 챗봇 대화 혹은 영작 첨삭 기능 등이 가능해지면서 언어 사기능을 골고루 다루는 통합 영어학습, 아웃풋 중심의 실제 말하고 쓰는 그런 영어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기존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자신감 부족, 거부감, 두려움, 영어 울렁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심리적인 장벽들이 큰 것을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경험 부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공교육을 마치고 시험 공부 중심으로 영어 학습을 하시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24시간 대기 중인 AI를 튜터로 삼아서 질문할 수 있고 또 스피킹 라이팅 연습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실시간 피드백을 받는 등 좋은 가이드로서 이런 AI를 활용하게 되면 자신감이나 두려움의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수동적인 영어 학습에 길들여져 있다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I의 기능을 잘 익혀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교사가 전달해주는 지식, 시험에 나오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내 분야와 또 내 필요에 맞게 맞춤형 학습 자료를 이제 만드는 등 그런 주도적인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학습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AI 시대에 우리가 키워야 하는 영어 학습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 관한 개념적인 지식이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지식, 영어의 정확성, 유창성, 의사소통 능력 등 영어 능력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와 더불어서 AI 시대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쌓아야 하는 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AI 영작 활용 능력인데요. AI의 기능을 잘 알고 또 그 종류들을 알고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시는 그런 툴 활용 능력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가 명령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어를 생각해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적인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령어 생성 능력도 문제 해결 능력의 일환으로 키워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석적인 사고 능력인데요. AI가 생성해낸 결과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것들을 나에게 맞게 스스로 수정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학습의 관리자이자 매니저로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AI 학습 과정을 내가 이해하고 또 배운 내용, 알고 있는 내용, 모르는 내용, 그리고 발전해야 하는 방향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요.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서 AI를 나의 학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본 강의에서는 학습 가이드를 드릴 예정인데요. AI 영작 툴 활용 능력을 위해서 AI 영작 기능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질문을 기록하면서 학습하는 Q&A 로그를 쓰는 방법들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과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AI 학습 로그를 통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맞춤형 학습 자료를 AI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이후 2강부터 4강까지 걸쳐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생성 AI를 영어 라이팅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 라이팅의 포커스를 좀 더 맞추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영어 라이팅의 기본적인 요소는 영작의 목적, 독자, 장르, 즉 글의 유형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글의 내용, 또 글의 구조, 어휘, 문법,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여러 방면에서 이 영작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살펴본 이런 영작의 요소들, 구조학습이라든지 어휘, 문법, 첨삭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지원을 여러 영작의 과정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서의 글쓰기 등 영작 플랫폼으로서의 테크놀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혼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면서 쓰는 글쓰기,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 디지털 영작의 형태로서 그 활용도와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강의에서 다룰 AI의 측면은 이 중에서 바로 영작의 과정을 도와주는 툴로서 테크놀로지를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생성 AI의 영작 기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있었던 영작 테크놀로지와 이 생성 AI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런 차별점들을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영작 테크놀로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들 사용해 보셨는지요?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번역기, 트랜슬레이터부터 그래머리처럼 이제 자동 문법 교정기, 그리고 문장이나 텍스트를 바꿔주는 바꾸어 쓰기 툴도 있었고, 그리고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예문을 찾아주는 코퍼스 툴 등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퍼스 툴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SKELL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시면 단어를 입력을 해서 하면 해당 단어가 쓰인 실제 예문을 추출해 주어서 실제 단어가 문맥에서 쓰인 예를 확인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실제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학습을 할 때에 그런 정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예문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또 월드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단어와 함께 쓰인 연어들, 즉 단어의 쌍 목록을 자주 쓰이는 빈도순으로 보여주어서 영작을 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 AI는 그럼 이제 기존의 툴들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생성 AI, 즉 Generative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LLM이라고 부르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생성 AI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출력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 AI를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기존의 영작 테크놀로지의 기능들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성 AI 기능이 기존의 영작 툴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별점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첫째, 기존의 어휘 및 코퍼스 툴에 비해서 생성 AI가 가지는 차별점은 바로 맞춤형 예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예문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상황에 거꾸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의료 상황이라든지 교실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가 속한 분야와 전공 분야에서 어떻게 그 해당되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맞춤형 예문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기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번역기들이 단일 번역 결과물, 즉 하나의 1대1의 번역 결과물을 주었었다면 생성 AI에서는 다양한 버전의 그런 번역 결과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달리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표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자동 문법 교정기가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특히 기본적인 문법의 이제 실수라든지 오류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그리고 간단한 설명만을 제공하는 데 그쳤었다면 생성 AI는 교정뿐만 아니라 상위 영역의 그런 수정과 그리고 영역별의 구체적인 피드백까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 쓰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툴들이 기본적인 바꾸어 쓰기 원리들을 이용해서 그런 알고리즘으로 글을 바꾸어 줬었다면 생성 AI는 좀 더 큰 폭으로 장르를 바꿔준다든지 에세이를 일기문이나 광고문으로 혹은 톤이나 모드, 문어체였던 것을 구어체로 또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생성형 AI는 창의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Q&A,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영작 테크놀로지와 생성 AI의 비교를 통해서 총 7가지의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영어 라이팅에 있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 다른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본 강의에서는 가장 크게 7가지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딩을 지원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어휘 학습을 도와주는 기능, 그다음 Q&A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번역 기능, 그리고 첨삭 및 피드백 기능, 바꾸어 쓰기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생성해내는 기능,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생성 AI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Generative Pre-training Transformer의 약자로서 앞에 챗이 붙어서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질문이나 요청의 형태의 명령문, 즉 프롬프트를 주면 AI로부터 답변과 설명 등을 그런 출력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명령문은 영속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추가적인 질문이나 요청을 할 수 있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이나 변형이나 또 한글로 번역해다든지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 있어서 학습자가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 사용에 대해서는 2강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은 명령어 입력, 결과물의 출력의 형태로 굉장히 간단하며 인터페이스 역시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챗GPT를 예로 들면 여기 명령어 입력 창에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출력되어 나오고요. 또 명령어나 이제 출력 기록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좌측에 저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드 같은 경우는 출력물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놔서 여기 View Other Drafts라고 하는 이것을 클릭하시면 서로 다른 이런 결과물들을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이 나온 다음에는 명령어 상단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기능, 그리고 출력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구글 앱이나 구글 닥이나 이런 것들로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의 출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여기 구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그 해당되는 정보가 정보성이 짙은 그런 결과물의 경우에는 어떤 출처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another 이런 이제 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준 내용인데요. 보시면 여기 View Other Drafts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단에 보면 여기에 이제 구글 앱, 구글 닥이나 이런 것들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메일로 또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구글을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다른 관련된 정보들을 구글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간단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성 AI의 구체적인 사용법과 기능, 명령어 등등에 대해서는 실제 예시들과 함께 2강과 3강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I 영어학습의 주의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영어학습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이렇게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AI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결과물들이 저에게 주어지지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출처를 확인한다든지 서로 다른 정보들을 교차 확인하든지 하는 식으로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통해서 질문하는 학습, 또 AI 답변물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발전시키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그런 학습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활용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시하는 명령문이나 학습 방법들은 예시로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명령문 같은 것들은 자유롭게 변형해서 쓰실 수 있고, 또 다른 활용의 정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런 전체적인 활용 과정을 이해하고 컨트롤하고 주도해 나가면서 나의 학습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사용인데요. 본 강의에서 목표하는 것은 자기주도 영어학습으로 이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 기관에서의 학습 상황, 특히 평가물로서 제출하시거나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는 사용 여부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해당 기관과 교사의 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쓰셔야 되고, 특히 미성년자 사용의 경우에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챗GPT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사용을 권장하고 14세 이하는 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용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사용에는 특별히 주의를 요하고 이 모든 AI 활용들이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 강의에서는 AI 영어학습의 장점들, 그리고 생성 AI가 기존의 영작 테크놀로지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생성 AI 기본 사용법과 또 AI 영어학습의 주의점을 짚어보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AI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리딩과 어휘와 또 질문하며 학습하는 Q&A 기능, 이런 영작 관련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예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에서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